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팝아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물건이죠? 어렸을 적 삐에로 아저씨가 만들어준 강아지 풍선 인형이죠? 근데 이건 풍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작은 크기도 아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단단하고 크기는 매우 커요. 바로 제프 쿤스라는 팝아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풍선꽃을 모티브 삼아 거대하게 그리고 딱딱한 재질로 바꾼 작품입니다. 이건 선물 포장지를 거대하게 딱딱하게 바꾼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보라색 버전인데 우리나라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면 이 작품을 볼 수 있어요. 무려 300원을 들여 사들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면 꼭 보고 오도록 합시다. 옥상 정원에 가면 있어요. 작품이 처음 설치될 때 제프 쿤스가 한국에 와서 선착순 100명에게 사인회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알던 미술과 이 작품은 뭔가 다르죠? 고급스럽지도 않고 그냥 흔하게 본 물건이에요. 이게 왜 예술일까요? 그리고 팝아트는 도대체 뭘까요? 이 사진을 봐보세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프 쿤스 본인과 그의 전부인인 치치 올리나입니다. 사진이 뭔가 이상하죠? 치치 올리나는 포르노 배우로 이탈리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제프 쿤스는 그녀와 함께 포르노를 사진에 담고 예술작품이라 칭하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적급 중에서도 적급인 포르노가 예술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거죠. 즉 포르노까지 예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팝아트가 도대체 뭐야?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팝아트의 팝은 파퓰러에서 가져온 말로 대중의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대중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래 미술은 지식인들이나 부자들이 즐기는 고급 문화였어요. 그들은 대중들이 즐기는 대중문화를 무시하였죠. 하지만 팝아트 작가들은 대중문화를 예술에 끌어들였고 저급 문화로 일컬어지던 대중문화를 예술로 승격시켜 버렸습니다. 즉 팝아트는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죠. 팝아트는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유행하였습니다. 팝아트 이전에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화풍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대한 화면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냈어요. 추상 표현주의가 너무 난해하고 주관적이며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여 팝아트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그림이 최초의 팝아트 작품입니다.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영국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잡지에서 오려낸 이미지들을 콜라주하여 붙여 넣었어요. 그림을 자세히 봐봅시다. 몸매가 좋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잡지에서 오려낸 최신 유행하는 가전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급 TV, 최신 청소기, 소파, 라디오, 만화 등 당시 유행하던 대중매체와 문화들을 집어넣었어요. 해밀턴은 대중문화를 작품에 집어넣어 신세대의 소비지향적 태도, 쾌락에 집착하는 대중문화를 비판하고자 하였어요. 영국의 해밀턴은 사회를 비판하고자 팝아트를 창시했지만 미국의 팝아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팝아트를 이끌어냅니다. 대중문화를 비판하지 않고 작품에 수용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 이 그림의 작가는 리히텐 슈타인입니다. 만화를 가져와서 예술활동을 펼쳤어요. 당시 만화는 프린트하기 위해 동그란 점을 이용하여 출력했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색 부분이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화에서 즐겨 사용되는 방법들, 점을 이용한 채색법, 붉은 외곽선, 화려한 원색, 말풍선, 효과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만화에 대한 비판 의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사용했습니다. 미국 팝아트의 특징이죠. 이 작품은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청계천에 있는 작품입니다. 올덴버그라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청계천 복원 1주년을 맞이해 KT가 34억 원을 들여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올덴버그는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예요. 대부분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을 커다랗게 그리고 재질을 바꿔 제작했어요. 이것도 올덴버그 작품인데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놓여 있어요. 키스 헤링도 팝아트 작가입니다. 원색 두꺼운 선, 칸형식 등 만화 같은 형식을 즐겨 사용했어요. 주로 벽화 자박을 많이 해 벽화에서 키스 헤링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팝아트의 대가는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은 팝아트의 선구자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가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예술에 끌어들였어요. 캠벨 스프는 미국에서 흔하게 먹는 통조림 스프인데 우리나라의 오뚜기 스프와 비슷한 위치예요. 이 통조림 스프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브릴로 박스는 미국의 유명한 세제 브랜드로 세제 박스를 그대로 재현해놓고 예술작품이라 칭했습니다.
코카콜라 병을 그대로 그리기도 했고요. 1950년대 미국은 버블 경제 시기로 미국이 가장 잘 살았던 시절, 전성기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잘 살지만요.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미국의 중산층들은 소비를 즐기며 풍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돈을 미친 듯이 썼고 그 시기에 상업적인 팝아트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상업적이고 대중문화를 적극 수용하며 유명인들을 예술에 담아낸 앤디 워홀의 작품들은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50년대는 배우 마릴린 먼로, 포크 가수 밥 딜런, 모델 트윅이, 배우 오드리 헵번 등이 활동하던 시기였죠. 물질적 풍요와 함께 연예인들의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앤디 워홀은 이러한 유명인들을 그림 속에 넣었습니다. 상업적인 연예인들을 예술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작품도 상업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팩토리, 즉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적이고 기계적으로 찍어낸다는 의미로요. 이전의 작품들은 단 하나로 소장 가치가 있었다면 워홀은 판화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장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워홀의 작품들은 여러 곳에서 비슷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워홀의 명언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워홀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그의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워홀은 일찍 유명해졌고 유명세를 즐겼어요. 유명인들과 즐기는 것을 좋아했고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항상 유명인들과 있었습니다. 워홀의 뮤즈 에디 세즈윅도 당시 패션 아이콘이었죠. 뮤즈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여신입니다. 오늘날의 뮤즈는 작가나 화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를 뜻합니다. 앤디 워홀은 게이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에디 세즈윅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를 뮤즈로 여러 영화를 찍었고 항상 그녀와 즐겼습니다. 앤디 워홀과 에디 세즈윅의 이야기는 영화 팩토리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디 세즈윅뿐만 아니라 워홀은 다양한 유명인들과 어울렸어요. 특히 부자, 락스타, 배우들과 교류하며 스스로 스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는 항상 은발 가발을 착용하고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고 스스로를 꾸미고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돈이 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유명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 팩토리라는 그림 공장을 만들어 그림들을 찍어냈습니다. 팝아트라는 화파는 50년대 미국의 물질적 풍요와 맞물려 성공하였고 앤디 워홀도 부와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워홀은 나는 상업미술가로 출발했으며 사업예술가로 마치기를 기대한다. 돈을 버는 것도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며 사업을 잘하는 것은 최고의 예술이다. 라고 말하며 상업적 예술, 팝아트의 표변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고급 문화로만 즐겼던 예술을 대중문화와 연결시켜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가의 경계를 허문 것이 팝아트의 의의입니다. 앤디 워홀은 그만큼 작품 수가 많아 국내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여니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다녀오세요.